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전체적인 시장부터 보고 있군요. 김영일 전문가 유튜브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지 이런 부분부터 시장의 큰 틀, 매크로적인 부분부터 짚어보면서 종목으로 슬슬 들어갈 겁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김영일 전문가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 통해서 남은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진짜 쉬운 진단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또 게시판에 한 분, 두 분 들어오고 계세요. 제이드김님 오셨네요. 김경진님 계시고, 그리고 흔한 한 끼님께서는 셀트리온 궁금하다고, 셀트리온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신청 하나, 두 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와이팜이요. 3,400원에 30%요. 와이팜, 이 종목 예. 3,400원에 30%. 예. 네. 와이팜이 332570 종목 코드 쓰는데 이 종목 사실 뭐 큰 종목도 아니고 뉴스가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그 바닥 잡고 올일선 타고 올라가길래 이거 한 4,000원까지는 가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아, 기술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 이게. 아, 그래서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보시고 4,000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단기로 접근하신 거세요.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착안해서 4,000원 갈 수 있는지 요거 보면 되나요? 예. 예, 더 질문 없으시고요? 예. 예, 저희가 말미 한 번 더 연결할 테니까 그때 질문해 주셔도 돼요. 잠시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와이팜입니다. 시가총액 1,400억 원가량의 사이즈가 비교적 작은 종목인데 바닥에서 슬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오늘 종가에서 사신 가격이 한호가밖에 차이가 안 나요. 5원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 3,400원에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어요. 3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기술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4,000원 가능할지. 김덕호 대표님 의견 어떠신가요? 일단 기술적인 매매면은 사실 뭐 별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접근을 하셨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서는 뭐 RSI 지표도 72포인트 달성을 했고 OBB 지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좀 주가 반등을 하면서 거래 물량이 좀 쌓인 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연초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이제 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여기 나왔던 상승분들이 좀 계속 이제 거래가 좀 물려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와이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 향 매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와이팜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전력 증폭기 관련인데 이게 이제 핸드폰 쪽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모바일 쪽이 이제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수요가 커졌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도 좀 잠깐 소폭의 상승을 했었죠. 애플이 이제 저비율을 좀 많이 뺏겼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뭐 이재용 회장께서도 이제 인스타에다가 이번에 우리가 중국 내 시장에서 점유율 올라갔다. 뭐 이거 이제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좀 이제 반사 수요를 받았던 게 이제 와이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로 보면 2019년도까지는 그래도 한 1,200억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680억 정도 매출을 잡았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영업이익 그래도 64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주가를 많이 만들어 왔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 시점이 사실은 지금 현 주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에서는 비중을 좀 지금은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애플도 최근에 지금 이제 애플도 지금 이제 3월 달에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지금 12% 증가했다. 뭐 이 기사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제품 가격을 지금 인하를 해서 지금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와이팜도 중국 내에서 이제 이런 전력 증폭기 관련해서 매출을 일부 지금 고객사들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는 봤을 때 이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와이팜이 밀리게 됐을 때는 혹은 이제 다른 사를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좀 잡고 가셔야 된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가는 뭐 3,000원입니다. 3,000원 이하로 이제 돌파가 나왔다. 이때는 사실상 30% 비중이시기 때문에 좀 손실폭이 좀 커집니다. 뭐 물론 제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손실은 한 4%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 정도 손실됐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저는 비중이 지금 30%이기 때문에 이 단일 종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가 좀 됩니다. 일단 와이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매출 부분들은 이제 뭐 좀 탄탄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입장에서는 조금 30%까지 담기엔 조금 무겁고 20% 정도면 좀 적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이 이제 단일 종목에 좀 트레이딩이 좀 자신이 있다 하신다 하면은 뭐 저는 오히려 좀 뭐 보유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현금 보유량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30%는 좀 무겁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중을 한 20에서 15 정도로 좀 조정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휴장이고 또 목요일 날에는 이제 CPI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들의 모습들이 차근차근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CPI 지수가 좀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는 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는 애국 소비가 또 다시 부활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국 내 진출한다. 모바일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일단 비중만 좀 조절을 하시자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제 연중의 목표가로 저는 좀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제 CPI가 좀 발목을 잡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1차 목표가는 4,000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 3,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4,000원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아닌 거죠? 네, 일단 아무래도 연말까지 조금 봤을 때 만약에 이제 3분기 내에서 좀 도달을 하신다면은 좀 이제 과감하게 반절 이상은 이제 매도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렇게 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이팜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 종목을 찾으시면은 뉴스도 많지 않으시고 이런 경우에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또 같이 봐드려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시는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 첫 번째로 전화 상담해봤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에 드림님 저도 왔습니다 하시면서 손인사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최명희님 종목 상담 신청해주고 계시고 가오리님, 드림님 종목 신청해주신 것까지 저희 다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님도 오셨어요. 바이오 플러스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종목 골라봤는데 일찍 올려주신 한국님 SNS텍 알아보겠습니다. 42,000원 거의 뭐 그 근처에서 사셨어요. 41,980원에 사셨으니까 오늘 종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중도 20%에 가깝게 19%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SNS텍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소 좀 제자리 걸음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지 SNS텍 다행히도 사신 가격이랑 오늘 종가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어떻게 액션을 좀 취하기에 지금은 좀 편한 상황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SNS텍 과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까요? 일단 이제 뭐 노광 장비 쪽 이쪽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SNS텍 지금 이제 매수하셨던 거는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비중을 보니까 19%네요. 그럼 19%라는 말씀은 내가 이 종목을 19%에 사야지라기보다는 뭐 특정 주수만큼 보유를 하시려고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좀 추가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도 좀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다면은 당연히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이 줄으셨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발목이 좀 묶인다는 겁니다. 일단 탄력 자체로 봤을 때는 장비주가 지금은 조금 탄력을 좀 잃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섹터 순환매가 됐을 때 이 SNS텍을 비롯해서 이제 장비주들이 좀 많이 좀 소재를 받을 거라고 저는 힘을 보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저는 뭐 반도체 특히나 이제 지금도 뭐 블랭크 마스크 쪽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이제 독점 지위를 갖고 있던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제 또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SNS텍을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보유를 하신다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19%시니까 일단 추가로 매수하셨던 비중이 만약에 한 5% 정도 되신다면은 일단 5% 정도만 현금화를 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추가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예비 자산으로만 운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실적을 좀 잠깐 봤는데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온 상태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 실적이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이제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8천억 정도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도돼 있습니다. 8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블랭크 마스크가 200억 정도를 매출을 잡았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는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수출 비중이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게 좀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AI 반도체 부분들에서 계속 이제 AI 반도체 쪽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국내에 있는 중소형 장비주라든가 혹은 소재, 부품주들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불보듯 분명하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에서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 그러니까 연중 목표가라기보다는 가장 시기가 중요한데 3분기 내에서 5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은 한 15% 정도로 좀 조정을 하셔서 예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일부 조금 매도를 하시자 이야기 드렸고, 손절 가격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제가 좀 제시를 드렸는데, 이때쯤은 이제 손절이라기보다는 이때 비중을 내가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은 종목을 교체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대응은 말 그대로 이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SNS텍 자체에 대해서 악재성 보도가 나온지 이 부분을 판가름하시는 기준이라고 접근하시고 손절가 4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SNS텍 볼 때 바로 따라서 이어서 나오는 종목이 FST였잖아요. 그래서 EUV 관련된 종목이다, 뭐 펠리클 대표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종목이 차트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뭐 사실 이제 달라진 이유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이제 순환매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HBM이 처음 이제 막 한창 열풍을 볼 때는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그럼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이제 실적 회복이 된다.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 매출을 만들고 있었는데 부각이 좀 덜 됐었고요. 재료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기존의 재고량이 아직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 발주가 좀 적어질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 악화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를 좀 많이 내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양 두 종목 모두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고금리 현상이 지금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초 대비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반도체 시장 자체를 미국이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나가서 지금 미국 상무부가 이번에 미국 상무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37개 기업을 지금 우려 거래자 리스트로 지금 이제 등재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작년인가요? 아마 이제 중국의 이제 정찰 위성, 이제 그 기상 관측용으로 만든 풍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중국 당국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찰 위성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서 보안 문제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인민군 관련돼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위성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 AI 기업들 지금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반도체 싸움을 다시 한번 불거기 일으키면서 관세 보복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의 수출 비중이 좀 높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SNS텍도 나름대로 수출을 좀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조금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다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NS텍 좀 자세하게 또 질문 드려서 종목군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살짝만 좀 줄이셔가지고 인내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의견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바로 이어서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좀 기다리셨는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월덱스고요. 네. 23,750원에 네. 25%요. 언제쯤 사셨어요? 한 2달쯤 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가격이랑 50원밖에 차이가 안 나셔가지고. 이게 변동폭이 그렇게 네. 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박스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한번 반등이 오면 팔고 싶은데, 올까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앞서서 그러면은 한 26,000원대까지 갔을 때 안 파셨는데, 목표하신 가격이 얼마쯤 되실까요? 26,800원이나 900원. 아, 26,8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네. 들어가신 거세요? 네, 목표가 잡고서는 계속 기다리는데, 네. 그 가격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네요. 이제는 그냥 25,000원만 와도 팔고 싶은데, 네. 어떻게 될지. 요즘 별로 움직임도 없고, 네. 혹시 1분기 실적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눈높이가 많이 높았던 건 아닌데 그 자리까지 안 가니까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네. 예, 잠시만요. 끊지 마세요.
네. 오늘 반도체 쪽에 신청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쉬어가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월덱스 오늘 종가하고 매수가가 비슷하신 분들이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2달 정도 들고 계셨대요. 그리고 목표가 처음에는 26,800원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잡아놓으셨는데 안 오니까 자꾸 이렇게 눈높이가 조금 낮아져서 지금은 수익만이라도 좀 봤으면 싶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은 나왔네요. 분기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오늘 분기 보고서가 일단은 나온 상태고요. 실적까지 좀 두루두루 점검해 보겠습니다. 월덱스 어떻게 할까요? 하셔야죠. 월덱스 같은 게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반도체 소재 쪽 기업들 중에서 좀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뭐 부채 비율이 그래도 좀 탄탄한 편이다. 상대적으로 뭐 30% 정도에 있다면은 저는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실적 자체도 매년 성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장 강조되는 반도체 하면 항상 우리가 뭐 실리콘밸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제 이 월덱스도 결국 이제 실리콘 쪽 소재에서 매출들을 상당 부분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시가 떴죠. 전자공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소재 쪽에서 이제 매출 부분들이 여전히 실리콘 매출이 좀 높고요. 그 다음 이제 쿼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실리콘 가격 자체가 만약에 이제 급등을 했냐에 따라서 마진율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일단 지금 이제 제품 자체 가격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24기 때가 30불 그리고 25기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31불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소재 쪽에서 그래도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매출 부분들을 잘 잡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로서는 저는 월덱스를 너무 무리하게 뭐 매도를 하시거나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좀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실적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총 이제 내수 실적이 그래도 9,400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 보신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더 기대된다. 정도되어 있어요. 940만 원이죠. 네, 기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는 내수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외수, 그러니까 수출 쪽을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수출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오늘 좀 보고서 나온 걸 보니까 그래도 내수보다는 외수 비중이 좀 많이 그래도 성장을 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이제 내수가 이제 196억, 그리고 이제 수출이 290억인데, 1분기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 예전보다 편차가 지금 확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의 비중이 이제 931억, 그리고, 수출이 이제 한 1021억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외수 쪽에서 수출이 많아진다? 결국은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에 대한 확장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는 차라리 지금처럼 반도체 전쟁이 더 활발하게 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는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 뭐 25,000원 좀 넘어가면은 팔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비중 자체가 뭐 25%다 보니까 묶인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스러우신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변동을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러면 이제 일단 족쇄를 차고 있는 부분들만 좀 가볍게 하신다면은 오히려 기다림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보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은 25%신데 급등보다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지금은 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으면은 순환매가 결국에는 2분기 내에서 3분기 내에서 다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즌이 아무래도 이제 7월 이후부터 좀 주가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나 이제 다음 달에 이제 WWDC 이후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호재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라는 가정에서 일단 상반기 기준으로 26,000원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리는 거고, 저는 연중 목표가라고 한다면 28,000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2만 원입니다. 좀 제가 폭을 좀 넓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금리 현상을 이제 9월이 아니라 이제 12월까지 아예 연장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사업을 활성화하기가 좀 부족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월덱스가 그래도 부채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낮춰지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때쯤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좀 전략적으로 좀 매매는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비중만 라이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은 25%보다는 15% 정도 혹은 10% 정도로 좀 축소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기다리는 영역 그리고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혹시 이 종목을 예. 지금 다변 반도체주는 교체 매매. 사실 많이 내린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매매는 교체 어떨까? 매매하는 거는 예. 어떨까요? 그 아마도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지고 그러실 것 결정을 같아요. 못 내리겠어요. 예,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아무래도 지금 본전가액이어서 그래서 이런 고민이 더 드실 것 같아요.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교체를 하실 때 만약에 참고를 하신다라면은 일단 외국인 보율이 좀 높은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매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지금 뭐 기업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탄력이 붙는 뭐 기업들도 있고 또 여기 더불어서 사실 반도체 종목들은 이 기업 밸류업보다는 좀 소외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오늘 이렇게 은행주들 갈 때 좀 덜 간다, 안 간다 뭐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일단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하시더라도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절반 이상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 되면 좀 시장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연준에서는 무조건 연중에 금리를 2회 이상 인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사실상 설레발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지수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이 없다라면은 5%가 넘는 고금리 상황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에 뭐 사실 반도체주들이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25%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오버행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비중만 좀 조절하신 다음에 교체를 하신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이미 월덱스를 비롯해서 지금 월덱스가 지금 만약에 10% 정도 매도를 해서 15%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10%를 다 뭐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5%나 3% 정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서 지금 조정 나와 있는 종목들을 조금 이제 원금 회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지금 손실 종목에 대해서 차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좀 리스크 해소를 하는 부분으로 해지 전략을 가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비중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교체 매매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고맙습니다. 보유 비중하고요. 부채 비율 보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도 좀 점검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월덱스 진단해 드렸습니다. 반도체주 신청 많습니다. 쉬어가는 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저는 어제 오늘 샀나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이 매수가고 현재 종가하고 거의 유사한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과연 다음 종목은 어떤 분이 좀 올려주셨을지 유튜브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철강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철강도 상당히 핫했는데 두 분이나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휴스틸이고요. 이 종목을 젤파고TV님하고 장지연님 두 분 다 들고 계세요. 그런데 사신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젤파고TV님은 4,600원에 비중 6%, 얼마 전에 단타로 들어가셨대요. 오늘 사신 건 아니네요. 약수익 내고 나오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장중에는 약간 수익 구간이셨는데 그때 안 파셨나 봐요. 그리고 장지연님은 6,600원이시면은 아마 이전에 뉴스 나오기 훨씬 전이네요. 작년 한 1년 정도 들고 계신 가격일 것 같은데 휴스틸 결과적으로는 오늘장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갈등 가운데서 또 철강 쪽으로도 관세를 올리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관련주들 상당히 강했는데 사실 후반에 이렇게 약세로 돌아서거나 상승폭 반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철강주 전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좀 알려주시죠. 철강주 관련된 얘기들은 아마 제가 제가 점상 시크릿 때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그러니까 시장 중심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도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만, 철강 자체만 봤을 때는 지금 상반기 내에서 영업 마진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휴스틸, 이제 지금 실적도 지금 발표가 됐지만은, 휴스틸이 이제 주로 이제 관관 사업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로 된 이제 관 사업, 관
관 제품들을 많이 매출을 만든다는 건데 이 관 쪽이 매출이 잘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자동차나 선박 만들 때 들어가는 강판보다는 조금 사용차가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강관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느냐? 아까 얘기했던 선박 중에서도 이제 내부 설계라든가 아니면은 주로 건축물에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많죠. 건설 쪽 업황이 뭐 지금 PF가 워낙 지금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PF 자금 조달해서라도 지금 부동산 경기를 다시 부양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순살 아파트 뭐 이제 백숙 아파트 뭐 이런 논란들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는 이번에 뭐 GS인가요? GS건설인가요? 이번에 또 통유리를 또 이제 다른 뭐 중국산을 썼다가 이게 또 적발돼가지고 뭐 우리가 그만큼까지는 안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금 건설 업황 자체를 한번 보신다면은 왜 휴스틸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후퇴를 했는가라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섣부르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철강제 자체가 지금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원인들도 이제 선박 수주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산 관세 보복이 미국에서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지금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이 될 가능성은 큽니다만은 제가 상반기까지는 아직 어렵다라고 하는 원인은 일본의 역대 엔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제철이 지금 미국에 있는 US 스틸을 지금 인수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지금 쉽게 지금 손을 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제철이 미국의 US 스틸까지 인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 이제 철강 시장에서 3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7위고 지금 현대제철도 18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북미 시장의 알짜 시장을 놓친다? 이거는 타격이 좀 많이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어디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내수 시장에서만 계속 제한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은 탈피를 해야 되는데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수출 부분들이 수출이 이제 2022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팬데믹 영향을 좀 많이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역대로 지금 뭐 마진율이 지금 걱정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난 4분기 때 영업 마진율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그래도 매수하신 비중 자체도 굉장히 작으시고 그리고 지금 매수가 자체도 지금 큰 타격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대응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어렵죠. 사실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종목을 내가 어렵게 샀는데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고금리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수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략을 좀 다시 세우셔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4,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이때는 조정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사실은 이제 액면 분할했던 가격대랑 거의 이제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스틸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4,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만 좀 비중을 좀 완전히 조절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또 다른 분께서 좀 매수하셨던 게 6,200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6,600원. 이 가격에 6,900원요. 6,900원이시면은 이제 만약에 이 가격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저는 타격이 좀 어느 정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혹시 몇 퍼센트? 20%. 6,600원에 20%요. 이 종목으로 수익을 빨리 올리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제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도 크고 지금 이미 지금 손실폭이 있는 상태에다가 네. 투자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중을 반절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럼 지금 반절 정도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손실은 약 15% 정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15% 정도의 손실인데, 저는 차라리 지금 연초부터 대비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대비했을 때 손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2차전지주, 연초부터 대비했을 때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가격 프리미엄이 있는 섹터로 좀 전환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5,300원 이상을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5,3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좀 비중을 깎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분기 안에서 실적이 계속 개선은 없는데 주가가 먼저 달성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한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상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5,30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지현 님이 다시 글을 올려주셨는데, 비중 5%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추가 매수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5,300원 정도, 5,300원이니까 이 두 분 모두 다 가격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력한 슈팅이나 크게 좀 수익을 줄 만한 이런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잘 고민해 보시고요. 리스크 관리 라인 4,000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아침에 좀 좋다 말았다 싶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한 차례 좀 이슈가 있기는 했는데 업황이 좀 돌아서야 될 텐데요. 이 부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유튜브 게시판 계속 보겠습니다. 최명희님께서요. 자람 테크놀로지 신청해 주셨어요. 손실 구간입니다. 11만 3천 원에 사셨고 비중이 10%인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가 궁금해서요. 아,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대요. 왜냐면요. 추가 매수 안 하면은 탈출하기 힘들 것 같아서 고민인데 들어갔다가 더 빠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죠. 손실 내서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볼까? 이 고민에 늘 따라붙는 고민은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겁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더 사도 될까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이제 통신 장비 쪽, 특히나 이제 5G 사업 쪽이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지금 저궤도 위성을 계속 지금 발사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계속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통신 보안, IT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입니다. 이 사업은 뭐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대선이 워낙 뜨겁게 지금 되고 있고 서로 양당 후보가 뭐 내가 맞고 너가 틀리네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놓치지는 않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그럼 자람 테크놀로지가 수출 비중이 그럼 상당히 높은 편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약간 수출 비중보다는 내수 비중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른 기업들에 비했을 때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여기서 더불어서 지금 이제 5G 쪽이 사실은 지금 정책 모멘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만약에 5G 쪽 투자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좀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있겠죠.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올해 연중에서는 좀 주가 변동은 계속 좀 보여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 매출 일단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400%가 늘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매출이 60억을 달성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9일 날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후퇴를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잘 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지금 매수를 하면은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 신규주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한 게 작년에 상장을 했었죠. 작년에 이제 3월에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보호예수 물량 1년치 물량들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만약에 블록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관련 기업 인사들이 이제 우리 사주 이제 거래를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터졌을 때는 주가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5G 사업은 좀 줄다리가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판가름하기 어렵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매수하셨던 게 지금 11만 1,000원이신데, 사실 지금 여기서 10%시기 때문에 만약에 9만 원 선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실폭이 대략 한 20% 조금 20% 정도? 조금 안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더라도, 손실폭이 약 13% 정도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배수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13%를 단기간에 달성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매수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류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결정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8만 원 선까지 빠진다. 이때는 한번 고민을 해볼 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2분기 때도 실적이 이렇게까지 잘 나와주기만 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되 저는 일단
추가 매수의 시점은 분기점은 8만 원 선을 깨고 도달을 했을 때 이때가 한번 기회는 온다. 대신 지금 이제 거래 자체는 RSI 네. 지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내가 지금 신규 진입한다. 이때는 뭐 이제 한 5에서 6% 정도를 좀 노리고 내가 접근하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일단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낮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 부분만 좀 유의하신다면은 지금은 조금 침착하게 대응하시자. 그래서 1차 목표가 12만 원 선 재탈환입니다. 그러니까 13만 원 선까지 단기간에 돌파를 하기에는 일단 지금 거래량 자체가 지금 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타격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12만 원이고요. 추가 매수 및 종목 교체는 8만 원 선에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 추가 매수는 지금은 일단은 좀 홀드하시고 8만 원 선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8만 원 선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균 매수 단가가 조금은 더 낮아질 거고요.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12만 원 선이면은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을 만한 가격 구간대 이렇게 해서 산정해 드렸으니까 한번 좀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아마 마지막 시청자님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AP 시스템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32,700원이네. 32,700원에 사셨어요. 예. 언제쯤 사신 거세요? 32,700원. 네, 한 달. 아, 근데 최근 35,000까지 간 것을 못 팔았어요. 아, 그러면은 지난달에 네. 사셨네요. 그쵸? 예, 올라갈 때 따라가셨다가. 예, 한 달 정도. 예. 아, 그러면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요. 비중은 20%.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세요? 그걸 처음에 살 때 38,000 정도를 보고 샀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될까 싶어 여쭤보려고요. 거의 다 왔었는데, 그쵸? 36,300원까지 갔다가 꺾일 예. 때 또 너무 가파르게 확 꺾여서 걱정이 좀 예. 되시겠어요. 그쵸? 그것이 뭐 실적이 안 좋니 그러대요. 여쭤보고. 그러면은 단계 왜 이렇게 빠진 건지 이럴 때는 또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보겠습니다. 예. 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잘 가다가 갑자기 빠집니다. AP 시스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 이번 달 들어서 고꾸라졌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폭도 꽤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하락한 이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최선의 방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하락한 이유는 뭐 사실 실적 때문이라고밖에 말씀을 뭐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실적은 지금 제가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AP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아몰레드 부분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전 쪽 수혜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뭐 이 얘기가 나오면은 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후퇴를 하고 이런 양상들이 좀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번 1분기가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분의 8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내수를 지금 잡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도 한 5분의 1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면은 지금 이제 실적 자체가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좀 실망 매물이 좀 과감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 일단 매수하셨던 게 32,000원.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세 등등하게 좀 올라갔을 때 좀 뭐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은 좀 더 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 심리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활성화 다시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편승 효과가 있다. 특히나 AP 시스템도 그래도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 여기에 전망치가 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떨어진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이탈률이 좀 높아진 거는 사실인데, 일단 외국인 보유를 한번 보시면은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계속 편승해서 올라갈 때 외국인들로 탑승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지분 보유율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회사 자체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 자체가 이제 지난 4월 12일 날 이때 이제 좀 폭등을 하긴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지금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아마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비중이 한 8에서 한 10% 정도, 5에서 한 10% 정도셨다면 제가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권고해 보셨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비중이 무겁습니다. 아마 느끼시겠지만 비중이 좀 무겁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3만 원 선 도달을 했을 때 한번 분기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한 7월 정도에 이제 3만 원 선에 도달을 했을 때면은 여기에 7월 내에서는 한 3만 원 선 도달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 시장에서 내수 시장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우리가 내구재 시장이 많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가전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지금 많이 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은 조금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좀 손실폭을 좀 좁혀 나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지금 현재 시점은 기술적 대응으로만 접근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원금 회복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의 목표치 3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좀 끝을 맺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갑자기 오르는 종목은 또 그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네요. 그러면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내일 휴장이어가지고 그 다음을 준비해봐야 될 텐데 체크 포인트 알려주시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MSCI 분기 리뷰가 이제 오늘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편입 편출 종목들 아마 이제 거래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조금 피곤해지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 이제 국내 시장이 과연 투자하기에 정말로 좋은 시점이냐라고 봤을 때, 다른 증권 시장, 그러니까 특히 말하면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이런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굉장히 불안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눈치도 봐야 될 것이고 당연히 미국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국과 일본이 저가 경쟁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점유율을 계속 굳히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장기전이 됐을 때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공매도가 만약에 제기가 된다라고 6월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타격을 할 수 있는 증시는 한국 증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 것과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대응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막 여러 이슈들이 떴지만 이제 중동 관련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물가 관련은 이미 발행된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기화되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대비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충격 여파를 이제 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지금 손실폭이 좀 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전혀 없다. 내가 지금 거의 다 끌어서 지금 투자를 해버렸다라고 하신다면 이때가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수익 나기 가장 직전에 못 버티고 1년, 2년을 못 버티고 내가 손실만 보게 되고 팔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럴 때일수록 비중을 좀 라이트하게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 그래서 비중을 뭐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라, 어떤 분은 5% 정도 매도하시라, 이렇게 얘기가 좀 다양한데 업황에 따라서 당연히 비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투자분께서 항상 현금 보유 비중은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순환매가 오늘처럼 섹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다림의 시즌은 맞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쉬고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